이번 시간에는 문자 도구와 편집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타이포그래피 요소를 살펴볼까요?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의 기능성과 신민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디자인이에요. 문자를 이용함으로 장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쉽게 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요소인 글꼴, 글자 크기, 활자 폭, 자간, 행간, 색 등을 설정을 해서 리듬, 반복, 대비, 균형, 조화 등의 시각적인 원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크기를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에 세 가지 크기로 제가 글자를 나열해 놨는데 글자 크기는 문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서 쉽게 계층 구조를 표현하거나 대비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글자를 부분적으로 크게 확대를 하면 글자의 정체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강렬한 효과도 얻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글자의 크기는 인쇄용은 10.5포인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 웹용은 12포인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에게는 9포인트에서 12포인트가 적당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면 그것보다도 좀 더 커져야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의 사이즈라고 하고요.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곳에 따라서 글자 크기는 전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볼까요? 맨 왼쪽에 있는 이 타이포그라피라고 써져 있는 글자는 20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36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숫자가 커질수록 글자 크기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캐릭터 툴이 나와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60포인트 이게 글자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는 36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20포인트. 이 캐릭터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왼쪽 메뉴에 보시면 T라고 써져 있는 타입 툴이 있죠.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 타입 캐릭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처럼 이런 옵션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열었는데 저처럼 여러 가지가 다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오른쪽에 쇼 옵션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에 많은 옵션들이 보일 거니까 오른쪽에 상단에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글자의 굵기를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굵고 얇고 이거의 차이인데 지금 제가 같은 서체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글자를 써놨어요. 이 얇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나눔 스퀘어 폰트 이름이겠죠. 그리고 라이트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서체의 종류가 밑에 쭉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서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나눔 스퀘어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서체에 잠시만요. 이 서체에 관련된 굵기의 종류가 쭈루루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 제가 갖고 있는 나눔 스퀘어의 그 굵기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장 얇은 라이트를 하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이걸 확인해 보면 엑스트라 볼드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가장 굵은 엑스트라 볼드. 그리고 볼드, 레귤러, 여기 쭈루루루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서 좀 더 얇은 레귤러로 해볼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라이트보다 오른쪽에 있는 레귤러가 살짝 더 굵은 게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서체에 따라서 굵기의 종류도 다 다양해지니까 이거는 다 종류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 디자인에서 글꼴에 굵기를 적용을 하면 시각적인 무게감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대비를 시켜줘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굵은 글꼴은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애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이겠죠. 엑스트라 볼드로 제가 다시 바꿔봤어요. 조금 더 아까보다 무거워 보이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가는 글꼴은 오른쪽에 있는 엑스트라 볼드보다 가벼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글꼴을 이용하는 디자인에서는 반드시 크기뿐만 아니라 굵기에 따른 시각적인 무게도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밑에 자간을 볼까요? 같은 일러스트레이터를 또 적어놨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보시면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자간을 한번 볼까요? 자간은 0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글자를 쓰면 0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간을 늘리거나 좁히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간이 넓어지거나 좁혀지거나 하는 것은 가독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 행간을 한번 볼까요? 아까 위에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 그랬잖아요. 행간은 글줄 사이, 이 밑에 사이에 있는 간격을 얘기를 해줘요. 말 그대로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행간은 문자의 이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알맞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행간이 어느 정도 넓어야지 한 행이 끝나고 그리고 다음 행의 시작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이 한글은 영문보다 행간이 좀 더 넓어져야지 더 읽기가 편해요. 그리고 획이 좀 더 많은 한문은 이 한글보다도 행간이 더 넓어져야지 자연스럽고 가독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여백을 한번 볼까요? 여백은 지금 제가 일부러 이 하얀 색깔 박스를 밑에 깔아놨는데 글자 밖에 있는 이 공간을 여백이라고 불러요. 디자인에 따라서 여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죠. 여백은 문서의 상하 좌뿐만 아니라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 외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여백이라고 하는데 이 여백을 통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조형적으로 주목을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글자 일부가 다른 글자 여백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글자 여백에 다른 디자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번에 이 밑에 있는 다단을 한번 볼까요? 다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신문 같은 신문 같은 거나 아니면 잡지나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단,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2단이거든요. 2단 이상의 다단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신문보다 잡지 같은 서적에는 비례감이나 구성 원리의 기초를 두고 여러 단을 합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1단, 이렇게 하나의 단을 두 개로 나눈 게 2단.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 3단, 하나 더 있으면 4단,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수록 단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렬을 한번 볼까요? 정렬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있는 걸 보이시죠? 이게 왼쪽 정렬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흘러가는 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글이 흘러가는 게 오른쪽 정렬, 이렇게 불러요. 이 정렬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보이시죠? 한번 여기서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오른쪽 정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볼까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양끝이 똑같이 맞춰져 있죠. 양끝 정렬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양쪽이 다 맞춰져 있는 게 보이시죠? 양쪽이 다 일렬로 맞춰져 있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이 맞춰지면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양끝은 맞춰지고 아랫줄에는 가운데 정렬로 됐어요. 그럼 그 옆에 거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이건 양끝이 맞춰져 있으면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또 정렬이 됐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양끝 정렬을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 줄까지 전부 다 양끝으로 정렬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문자 입력 도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쭉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열어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이 문자 도구는 일반적인 가로형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트보드에 그냥 클릭을 해서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글 상자를 만든 다음에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 그냥 클릭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가로로 문자가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트보드에 그냥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글 상자를 만든 후에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양끈적률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아까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다시 눌러주면 왼쪽 정렬로 바뀌겠죠. 그럼 이 옆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이건 영역 문자 도구라고 부르는데 영역 안에 문자를 입력할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펜 도구나 아니면 도형 도구들을 이용해서 글 상자 형태를 만든 다음 영역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영역 안에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펜 도구나 연필 도구, 모양 도구 등을 이용해서 닫혀 있거나 열린 패스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영역 안에 가로로 문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사각형 툴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영역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 여기 깜빡깜빡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원을 그리신 다음 영역 도구 문자를 선택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글자가 커서 이렇게 다 겹쳐져 버렸는데 이때 글자를 이렇게 또 줄이시면은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펜툴로 한번 그려볼까요? 펜툴로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 도구를 또 선택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또 일러스트레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번엔 이 옆에 있는 패스 문자 도구를 한번 볼까요? 패스 문자 도구는 말 그대로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 선에 따라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형태의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패스 선 안과 바깥 중에 자유로운 위치를 지정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패스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패스에 선택을 해서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포그래픽 이렇게 만든 패스 선 라인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걸 만들어 볼까요? 이건 세로 문자 도구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세로로 문자가 써지는 거겠죠. 이것도 제가 한번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번엔 이렇게 가로 모양의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세로 문자 도구는 사실 영어로는 거의 쓰이지가 않고 일본이나 이런 동양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책 보면 책 등에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는 제목이 써져 있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습 예제를 하나씩 따라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이 노트 모양의 AI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이 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만들어 준 다음에 글을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펜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졌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선택 영역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오른쪽에 들어가셔서 36포인트로 키워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굵기를 좀 더 굵게 해볼까요? 엑스트라 볼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좀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자간이 너무 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면 자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20 해볼까요? 조금 더 폭이 늘어났죠? 좀 더 늘려볼까요? 50? 조금 더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하거나 여기 써져 있는 숫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자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글자 색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스와치에 들어가서 글자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해서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제가 아까 가지고 왔던 글을 복사를 해서 붙여볼게요. 엔터 쳐주시고 컨트롤 V 해서 붙여줬어요. 이것도 색을 바꿔볼까요? 드래그해서 스와치 들어가서 색을 바꿨죠. 그럼 행간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행간을 조절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AA 사이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행과 행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간이 포인트가 적을수록 이 왼쪽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행간이
늘어날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걸 볼게요. 잘 보이게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 있는 T를 보시면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장평이라는 건데 글자 폭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100%, 100% 같은 비율로 만들어져 있죠? 이걸 150 위아래로 길어진 게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간격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100%인 상태에서 위아래만 150으로 늘려준 거예요. 그럼 다시 얘도 150으로 늘려볼까요? 그럼 똑같은 비율로 150, 150 크기가 커진 게 보이시죠? 그럼 다시 줄여볼게요. 이번엔 아까는 150으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크기를 줄여볼게요. 75로 바꿔볼게요. 그럼 위아래로 짧아지면서 이 뚱뚱한 글씨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75로 바꾸면 글자가 같은 비율로 작아졌어요. 이렇게 문자를 폰트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때 만약에 이 폰트가 내 기준에 조금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 퍼센트를 조금씩 줄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 아래에 있는 건 이 울만 지난 겨울에서 울만 선택을 해볼게요. 위로 올리면 이 글자만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리면 내려가고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로 만들어 볼까요? 마이너스로 내리면 이 글자가 또 내려가고 다시 0으로 바꾸면 원래 이 글줄에 맞춰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볼까요? 글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각도가 써 있는 거 보니까 각도를 설정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글자가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문자로 변형을 주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리본을 가지고 와볼게요. 리본을 이용해서 이 패스를 만든 다음에 문자 입력을 해볼 거예요. 이 앞전에 우리가 패스를 만들어서 글자를 입력을 해봤는데 같은 거예요. 이 리본 라인을 따라서 글자를 써 넣어 볼 거예요. 먼저 이 펜 도구를 선택을 해야겠죠. 펜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 리본 모양을 따라서 패스를 그려줄게요.
모양이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또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졌으면 여기 있는 세 번째 패스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앞에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럼 또 깜박깜박 하는 게 보이죠? 여기에 입력을 해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리본 패스 문자 만들기. 이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것도 한번 글자를 바꿔볼까요? 글자 선택을 하고 이번엔 다른 글자로 한번 써볼까요? 나눔 스퀘어는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이번엔 여기 있는 칸타타 서체를 클릭해 볼게요. 글자가 바뀌었죠? 여기서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크기를 키워볼게요. 24포인트 정도로 키워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를 스와치에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 또 바꿔도 되고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꿔볼게요. 저는 이 그린 컬러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만들었지만 위치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패스 문자 툴도 이렇게 회전도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간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자간이 커지니까 크기가 너무 커졌네. 이렇게 다시 줄여주시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위아래 폭을 키울 수도 있고 다시 줄일 수도 있고 글자를 또 하나하나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책 등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문자를 세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서점에서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꽂혀져 있는 책 등을 보면 책 제목이 다 적혀져 있죠. 여기에 보통 다 세로로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또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죠?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포그라피 하고 이것도 서체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도 그냥 아까 사용했던 칸타타 서체를
칸타타 서체를 썼어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이것도 키워줄게요.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컬러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자유롭게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 또 여기 옆에 또 그려볼까요? 이번엔 뭐라고 써볼까요? 세로로 문자 입력하기.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이번엔 보라색 계열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 AI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이번엔 세로 영역 문자 도구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확대를 해주시고 잘 보이게. 먼저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아래를 늘릴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로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선택 영역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에 세로 영역 문자 입력하기. 이것도 한번 글자를 바꿔볼게요. 이거는 궁서체를 해볼까요? 궁서체. 이거는 두께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건가 봐요. 그죠? 밑에 없는 게 보이시죠? 크기를 키워볼게요. 21포인트. 조금 더 키워볼까요? 23포인트.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늘려주면 글자가 다시 쏙 들어오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간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 세로를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좁혀줄 수도 있고 가로 사이즈를 좁히거나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원하는 모양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사용을 해서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열고 있는 메뉴판을 보시면은 기본 문자에 그리고 예쁘지 않은 서체들 그리고 같은 사이즈의 서체들 굵기도 같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글들이 있는데 이걸 글자 크기나 글꼴
그리고 색, 행간 등등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스타일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음, 먼저 이 커피 하우스라고 적혀 있는 이 아이를 먼저 글자 설정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게 카페 이름이기 때문에 좀 폰트가 커져야겠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메뉴보다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서체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기도 이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키워볼게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아이고 밑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크기를 키워주셔도 되고 일단 36포인트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36포인트로 했지만 서체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행간도 달라질 수 있고 자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적정한 사이즈를 맞춰 놓고서 다시 조절을 해야 돼요. 먼저 글자를 한번 골라볼까요? 글자를 한번 위에서부터 쭉 봐볼게요. 어울릴 만한 서체를 한번 골라볼까요? 아무래도 눈에 전 좀 띄었으면 좋겠어서 너무 얇은 서체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거를 골라볼게요. 쭈루루룩 내려가 보고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체를 어떤 걸로 고르냐에 따라서 이 메뉴판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브리돈 조금 더 볼게요. 이렇게 사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영문도 커피숍이라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올란도 사무엘 한번 볼까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면 되니까. 음, 먼저 이 서체로 한 다음에 봐서 이따가 다른 서체로 바꿔보든지 할게요. 서체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이 커피 글자가 자간이 좀 붙어 보이죠? 내가 원하는 영역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자간을 조금 넓혀 볼게요. 살짝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음, 그리고 컬러도 한번 커피 컬러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일단은 얘는 두고 아래에 있는 메뉴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글자를 이 스와치는 닫아주시고 저는 글자를 어떤 걸로 바꿔볼 거냐면 이번에도 그냥 나노 스퀘어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살짝 글자를 줄여보고 보시면 행간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메뉴가 잘 안 익히는 게 보이시죠? 행간을 좀 넓혀볼게요. 24?
조금 더 넓어져도 될 것 같네요. 이거는 36은 너무 넓으니까 30 정도? 28? 이것도 조금 공간이 좁아서 그냥 24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로 맞춰주시고, 이번엔 이 가격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보통 우리가 여기 간격을 띄울 때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띄워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탭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탭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들이 시작하는 위치가 같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에 보시면 탭이 있잖아요. 그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수월해졌죠. 가독성이 좋아졌다고 하죠. 이렇게 위치를 한 번 더 예쁜 걸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글자의 두께를 좀 더 줘볼게요. 볼드,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볼드, 같이 다 볼드를 해볼까요? 여기도 볼드, 여기도 볼드, 또 볼드,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카페 바닐라 모카가 이 카페라떼 종류 중에 하나로 이제 고르면 된다고 메뉴가 만들어져 있는 거래요. 그럼 얘는 이 카페라떼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크기가 조금 더 작아져야겠죠. 한 11포인트 정도로 해볼까요? 11포인트 정도로 바꿔주고 행간을 이렇게 좁혀줘 볼게요. 이것도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스와치 들어가서 커피 컬러로 바꿔보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글자가 좀 더 잘 보이려면 이 메뉴 사이에 행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26 정도로 조금씩만 늘려줄게요. 좀 더 보기 좋아졌죠? 이렇게 글자 크기나 그리고 서체, 컬러, 행간이나 자간 등을 적용을 시켜서 스타일을 변형을 해서 자신만의 카페 메뉴판을 만들어 볼게요.